안녕하십니까. 아마 이제 서정욱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각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나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덕적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한 또 이제 법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의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제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선거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좌파들의 위선이 이제 드러나면 전체 판세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후보 하나하나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그게 여파가 전체적으로 가랑비 옷 젖듯이 여파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분당 을 같으면 김병욱 이제 의혹에 답하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문화일보에서도 제 방송을 받았었는지 문화일보에서도 상가 의혹을 답하라. 이런 데 글이 나오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계속 총대를 메고 저희가 이제 국민한테 비리나 법적인 문제점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마다 옛날에 인천의 서구월의 이용우 변호사 500건 이것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양문석, 김준영 여러 제가 이제 비리, 양천갑의 황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종로가 중요하잖아요. 종로가 옛날에는 이제 정치 1번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역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은 이제 사이 곽상은 변호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금태섭 이런 데 구도가 종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곽상은의 의혹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3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좌파 민주당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노무현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셨으니 그 사이에 이제 문제 아들하고 딸이 문제되니까 권양수까지 이 문제는 끝까지 파헤쳐야만 그래야만 전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과연 이게 그렇게 깨끗했는가 이런 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곽상은 이자가 이제 종로에서 어떻게 하는데 양문석이가 자기 장인 보고 양문석이가 이제 이명박하고 노무현은 똑같은 불량품이 됐는데 근데 곽상은이가 배지가 겁이 난 배지 욕심에 양문석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양문석을 이렇게 자기 장인 보고 불량품이 됐는데 그럼 이게 곽상은이는 불량품의 사이입니다. 불량품의 사이. 이 곽상은 이자도 과연 국회의원 해서 되는지 제대로 검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안고 극단적으로 부엌이 바위 뛰내리는 바람에 중단됐지만 우리가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곽상은이가 과연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갈 수 있는 잔지 아니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곽상은이가 이제 변호사인데 71년생입니다. 71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 고시가 이제 43회니까 연수원이 33기죠. 한동훈의 27기니까 6년 33기 사법연수원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곽상은이가 노무현의 딸이 이제 노정연이죠. 노정연.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 딸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유학을 갔죠. 미국의 뉴욕에 유학을 갔다. 근데 문제는 유학 갔을 때 생활비, 그 다음에 학비, 그 다음에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데 돈의 문제. 이게 바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 노정연이가 재판을 받았죠. 노정연이가 이제 노무현 딸이 제일 먼저 재판받아 처벌됐습니다. 그때 곽상은이가 부인 변호를 한 거예요. 참 이게 남편이 부인의 변호를 한 거예요. 곽상은이가 변호하고 노정연이가 재판을 했는데 그때는 미완의 재판이다. 그때는 이제 외화를 밀반출했다. 돈을 미국으로 밀반출했다. 이것도 엄청난 범죄죠. 대통령 딸이 밀반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근데 그때 외국환 거래법으로 밀반출했다. 돈을 얼마를 아마 근데 그 40만 달러 플러스 13억 엄청난 돈이죠. 40만 달러면 이제 뭐 그것도 한 5, 6억 그때 그 13억 한 20억 이런 데 돈을 불법 환축해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그때 노정연이가 전과가 생겼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이거 한 거죠. 아마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집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요게 기본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노정연이가 이제 그 환치기로 재판받아서 유죄가 된 요까지가 이제 알려진 건데, 근데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 즉 국회의원이죠. 최재형 후보가 바로 이제 그 곽상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시 세 가지를 응답하라, 세 가지를 답하라 이렇게 그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첫째, 곽상은 후보 밝히세요. 첫째, 당신이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뉴욕에 거기에 그 허드슨 콘도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뉴욕의 아파트겠죠. 허드슨 콘도요. 435네요. 435. 이 콘도 아파트를 당신이 샀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몇 달 임대로 끝냈느냐 이걸 이게 분명히 밝히세요. 왜냐하면 이게 노정연 판결문에는 당신이 미국에서 콘도를 샀다, 매매를 했다, 샀다 이렇게 노는데, 근데 당신이 곽상은 변호사 당신이 책을 썼잖아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뭐라 해놨냐? 아이고 내가 이게 공부하러 갔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단기로 임대해서 살 곳이 없어서 그 언니네 집에 몇 개월 살기로 했다. 이 말은 이게 급하게 단기로 몇 달 살기로 해서 그 집에 살았다. 이 말은 이제 그 아파트를 산 게 아니고 그냥 몇 달 임대해서 살기로 했다. 이렇게 당시 책에 써놨잖아요. 근데 그 판결문에는 집을 매매를 했다. 매매 계약. 220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30억 하겠네요. 총 220만 달러의 매매를 했다고 판결문에 놓는데, 근데 당신이 쓴 거는 아이고 내가 집을 살 돈이어서 집을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몇 달 그냥 그 집에 임대로 새들어서 몇 달 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임대가 맞냐? 아니면 이게 매매가 맞냐? 이걸 이게 분명히 밝히라. 이게 첫째 의혹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죠. 집을 산 거하고 이게 몇 달 새들어 사는 건 틀리잖아요. 이게 첫째 의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 두 번째. 바로 이제 이거 노정연의 판결문을 보면, 저 곽상은 당신이 변호한 당신 부인 노정연의 판결문에 보면 그 220만 달러의 아파트를 사잖아요. 220만 달러. 그 중에 계약금이 40만 달러. 40만 달러. 이거 박연차가 주도하죠. 40만 달러. 그 다음에 중도금이 한 100만 달러. 13억. 중도금이 13억. 1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140만. 총 220만이니까 또 이게 잔금이 80만 달러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0만 달러에 샀으니까 계약금 40만, 중도금 100만. 그 다음에 80만 달러 잔금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중도금 100만 달러 13억 되죠? 이 중도금이 지하철 선바이역이라고 있습니까? 지하철 선바이역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만원권으로 박스에 7개의 당겨 건네졌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와, 13억, 100만 달러 13억. 이 돈이요. 돈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지하철 선바이역 인근의 비닐하우스에 만원짜리 박스 7개로 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야, 노무현, 또 이렇게 너 곽상은, 또 이게 좌파들, 너 김건희에서 선물 2, 300만 원짜리 그 파우치 하나 선물 던지는 거 가지고 나라가 뒤집도록 지저대더니, 아니 와, 노무현의 딸 사이 가족은
10,000원짜리 돈으로 7박스 해가지고 13억을 지하철 근처에서 보냈다잖아. 이게 진짜 이게 200~300짜리 뭐 선물 하나 뜯다고 목사가 참칭 목사가 아버지 친구라고 이거 가지고 나라 뒤집어 놓더니 너 10,000원짜리 7박스 13억을 지하철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전달했다잖아.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이 돈이. 왜 10,000원짜리를 7박스에? 이게 나라냐. 너 그러면서 이게 왜 자꾸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욕하냐고. 윤 대통령이 10,000원짜리를 7박스 가져간 건 너 있어? 진짜 이게 좌파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게 출처가 어딨냐? 밝히십시오.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해보면 40만 달러 계약금, 그 다음에 아까 100만 달러, 10,000원짜리 7박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동까지 그런데 막 사고 터져버렸잖아. 조사하고 박영차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하고 막 이런 허지부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곽상은, 자, 그럼 이게 남은 돈 80만 달러 더 주가지고 집을 샀냐?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을 이게 중도금 계약금 돌려받았냐? 아니면 이게 그냥 잔금 못 치러가지고 돈 띄냐? 뭐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 후에 아파트 매매와 잔금을 치렀는지 안 치렀으면 원래 준 중도금 잔금을 돌려받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해. 이거는 이게 밝혀야지. 잔금 치렀는지 그 다음에 성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이게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지. 밝혀야지. 왜 안 밝혀? 이게 작은 돈이냐고 뇌물로? 야, 가족이 받으면 직접 뇌물이야.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이라고. 뇌물, 직접 뇌물. 이게 몇십억이냐고. 몇십억. 이거는 이게 이런 걸 좀 밝히고 출마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최재형 원장도 세 가지를 페이스북에 밝히려 했는데 제가 옛날에 곽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판결문도 잘 알잖아요. 이걸 이게 제가 했던 걸 종합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촉구하니까 빨리 이걸 밝히고 선거운동해라고. 밝히고. 다시 한번 너 미국의 뉴욕 아파트 산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네 거짓말대로 그냥 단기로 임대한 건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샀다면 계약금하고 사시면 어디 샀는지. 중도금은 특히 1억짜리 7박스 100만 달러 중도금 달게 누가 준 거냐? 어디서 났냐? 왜 10,000원짜리로 바꿔서 7박스 몰래 이게 도둑놈들 하듯이 하느냐? 이걸 이게 밝혀라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잔금을 치렀는지 안 치르고 이게 계약이 해지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돈은 그 돈이 이게 어디 가는지 뇌물이잖아. 국가에서 몰수해야지 몰수. 국가에서 추징해 추징. 빨리 밝히라. 그러고 나서 이게 선거는 앞으로 이게 노무현 떠드는 사람들에게 절대 뇌물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해서 그 가족들의 죄가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묻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칸트가 철학자 칸트가 한데 이거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사형수는 사형시키는 게 정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지구 종말이 오든 내일 선거가 되든 한 명의 뇌물 범죄자는 처벌하는 게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칸트가 말한 철학자 칸트 해결할 때 칸트요. 반드시 우리가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그 다음에 권양숙이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은 아들 딸이죠. 어디 아들이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뭐 쳐들면서 고개 쳐들고 국민 앞에 큰 소리 치고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도 못 들어야지. 이런 게 파렴치한 범죄를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